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요즘 저희 병원에는 다른 치과를 다니시다가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 중에서 치아를 발치하라 그랬는데 치아를 살리기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임플란트를 이미 많이 했는데 임플란트 했던 병원에 가서 계속 불편감을 호소를 해도 대충 약만 주고 염증 치료 살짝 하지만 계속해서 환자는 불편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고 싶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임플란트 재수술 케이스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 추세가. 임플란트를 막 심는 것도 있지만 임플란트 한 후에 사후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임플란트 재수술 케이스를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했던 임플란트 사이로 음식물이 너무너무 많이 끼고 불편한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나요? 라고 했어요. 임플란트 하면 음식물 끼는 건 당연해 라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치과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줬대요. 임플란트 하면은 원래 치아보다 작으니까 음식물은 원래 끼는 거예요. 그냥 적응해서 사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신데, 실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불편함이 있는 쪽을 봤더니 이 환자분이 지금 여기도 임플란트 했고 여기도 임플란트 했고 여기도 임플란트, 여기도 임플란트, 여기도 임플란트, 이쪽도 다 임플란트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환자분이 80대 환자분이신데, 나 임플란트 딴 데 한 거에 비해서 유독 이쪽 위에가 불편해, 잇몸이. 근데 잇몸이 불편하게 된 거는 음식물이 끼는 거랑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사람의 치아도 음식물이 자주 끼는데 그게 제대로 안 빠지거나 세척이 안 되면 반드시 잇몸이 불편하고 염증이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주변에도 음식물이 자주 끼고 그게 관리가 안 되면 주변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하지만 여기 뿌리에 해당하는 픽스처가 뼈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도 픽스처가 뼈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아래쪽도 비교적 픽스처가 다 뼈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이 픽스처가 뿌리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이미 뼈가 이렇게 절반 이상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잇몸이 계속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다녔던 치과에서는 항생제 주거나 가끔씩 스케일링 해주면서 이거는 그냥 괜찮으니까 그냥 쓰세요 라는 이야기만 계속 들으니까 이 환자분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 하고 이제 저희 병원까지 찾아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가 잇몸을 손으로 누르면 노란 고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염증이 어마무시하게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게 아무 문제가 없냐 는 거죠. 이대로 그냥 써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픽스처가 세균에 의해서 인발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잇몸을 열어서 깨끗이 청소를 하고 그 부분에 뼈 이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제대로 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 환자분은 근본적으로 치료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임플란트 절반이 녹은 상태에서 제가 재수술을 결정을 한 거예요. 기존에 오염되어 있는 오염원을 제거를 합시다. 임플란트 제거할게요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보철물을 뜯고 여기를 갖다 픽스처를 제거하러 이제 잇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잇몸을 열고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이시나요? 이게 이 하방의 픽스처보다 이게 이제 뿌리에 해당하는 픽스처거든요. 근데 이 위쪽이 세균막이 삥 둘러서 막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 뼈는 녹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균막을 제거를 해주는 게 맞는데, 이 세균막을 제거를 하고 여기에 뼈 이식을 할 거냐, 과연 이 픽스처가 뼈 레벨 하방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그래서 제거를 단호하게 결정을 했고, 이 머리 부분 제거하고 픽스처를 다 제거를 했어요. 픽스처 제거하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하지만 요새는 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염원을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지금 상악동도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식립하는 거는 하지 말고 뼈 이식부터 하고, 이제 이 부분을 광범위하게 이제 제가 일부러 뼈 이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멤브레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꿰맨 거예요. 이렇게 하고 기다렸더니 여기 잇몸이 요렇게 깨끗이 잇몸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달 후에 다시 들어갔더니 여기가 이제 뼈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되는 상태였고, 어차피 임플란트 심어놓고 제가 기다릴 거니까 픽스처를 갖다가 좀 깊게 식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꿰매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3개월을 기다려가지고 이 위에를 갖다가 이 뼈 이식해는 요 하방에 임플란트가 깊게 식립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보철물을 만들고 나서도 이 위쪽에 뼈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이나 이런 거에 저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깊게 식립하는 걸 좋아하는 거고, 이렇게 잘 치유가 됐다가 위에 2차 수술을 하고 본을 떠서 이제 보철물을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철물을 제작을 하니까 이제 환자분이 일단은 그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나서 잇몸이 편안해지니까 이제 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이 앞에 임플란트는 본인의 임플란트를 활용을 한 거고, 뒤쪽은 새로 심은 거. 본인의 임플란트는 여기가 보시면 뼈 레벨에 딱 맞게 임플란트를 심어 놓은 거고, 저는 이 뼈 레벨보다 좀 깊게 식립을 한 거다. 그래서 이게 깊게 식립을 하면 아무래도 롱텀 팔로우를 해봤을 때 잇몸이 더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유지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깊게 식립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이 이렇게 잇몸이 안 편하고 불편한 상황에서 연세가 있지만 나 너무 불편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기존의 치과에서 해결을 안 해준다, 그래서 오셨는데 임플란트 재수술을 해서 잘 쓰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임플란트는 아직은 유지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했는데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음식물이 낀다,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음식물이 약간 낄 수는 있지만 먹을 때마다 음식물이 너무 많이 낀다 그러면 반드시 이거는 필연적으로 잇몸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음식물이 껴서 고이게 되면은 세균들이 이 막을 이쪽에 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가 이 뾰족뾰족하게 돼 있는 이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뼈랑 잘 붙으라고 특수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세균이 한번 여기에 달라붙기 시작하면 세균들도 어마어마하게 여기에 달라붙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임플란트 주위염이 한번 시작이 되면 이 주변의 뼈가 계속해서 녹는 거고, 뼈가 녹기 때문에 잇몸이 불편하고 계속해서 고름이 나고 뭔가 찝찝한 맛이 나고 안 편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에 자유로워지려면 일단은 음식물 끼는 거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이제 임플란트를 잘 식립을 하고 위에 보철물을 잘 만드는 것까지가 다 연결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너무 뼈 레벨에 딱 맞춰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위에 보철물을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상대적으로 수월해요. 근데 저는 이 뼈 레벨보다 약간 더 속 깊은 데에 식립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제 이거는 임상가마다 조금 견해 차이가 있기는 한데, 저는 깊게 식립을 해서 보철물을 갖다가 조금 작업하기가 어렵더라도 저 깊은 데서부터 이렇게 좀 얄쌍하게 올라와서 보철물을 해줬을 때 여기가 혹시라도 음식물이 끼더라도 이 뼈 자체에서 세균막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픽스처가 세균에 의해서 인발부되는 걸 최대한 미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깊게 식립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 주위염을 안 생기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음식물 끼는 거를 최소화하는 보철물 디자인을 잘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미 임플란트 식립을 했고 잇몸에 염증이 생겼고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절반 이상이 녹았다 그러면 재수술을 고민을 해보실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임플란트 재수술 어려운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염증을 입안에 두고 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일타 닥터코집 좋아요, 구독 요청 드리고요.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